혹시 방금 보신 상황처럼 닫히거나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숨이 가빠지고 큰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에 있을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 보통 엘리베이터, 터널, 비행기, 객실 내에서 나타나죠. 이런 증상을 우리는 폐쇄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폐쇄공포증은 일종의 불안장애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잘 알려진 바가 없고 심리학적 요인이 주 요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불안 증상을 유발하는 거죠. 갑자기 배가 침몰해버리면 어떡하지? 문이 고장나서 영영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다가 객실에 물이 차면 어떡하지? 등의 근거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은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답답해지는 등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폐쇄공포증이 공포성 불안장애에 속하다 보니 자신이 장애를 가졌다는 생각에 놀라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불안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장애 등 신경증성 스트레스 및 신체형 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신경증성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분들의 수가 2018년도에는 63만 명대였고 2019년도에는 약 7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 중 1.42명꼴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병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좁은 공간만 가면 답답해진다고 모두 폐쇄공포증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폐쇄공포증은 임상 증상이 있을 때, 즉 신체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때 진단합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환자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끼치면 당연히 치료도 필요합니다. 폐쇄공포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동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약물치료입니다. 행동치료가 보통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긴 합니다. 가령 밀폐된 공간 내에 갇히는 것에 대해 공포증이 있다면 그 공간의 사진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큰 공간에 머물러 보고 익숙해지면 작은 공간에도 머무는 등 점점 공포의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는 처음부터 작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곳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장소라는 것을 환자 스스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안정을 찾고 이것이 지속이 되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약물 치료는 보통 공포증에서는 잘 처방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지나치게 증상이 악화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정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동치료와 병행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죠. 만약 갑작스럽게 폐쇄공포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공포증의 증상은 공황발작과 비슷합니다. 과호흡, 심박수 증가, 식은땀, 어지러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혹시 증상이 발생했다면 일단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합니다. 과호흡은 실제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 몸이 위급 상황처럼 느끼고 교감신경을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한 침착하게 본인이 위험한 상황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금씩 진정을 찾으면 자신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장소를 벗어납니다. 혹은 사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증상이 완화되면 같은 증상이 또 발현하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폐쇄공포증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자신의 폐쇄공포증이나 특정 장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광장공포증 또는 높은 곳에서 공포를 느끼는 고소공포증 등의 증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걱정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